자, 오늘 이제 그 21조 이성분 선생님의 봄 이렇게 작품 좀 나가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내줬던 게 뭐냐면은 작품에 대해서 조금 빈칸을 좀 채워봐라. 그리고 문제를 풀어봐라. 그리고 시 기초 이론을 전부 다 좀 다시 한번 좀 공부를 해보자. 이렇게까지 이야기 됐어요. 그래서 어머님들께 그렇게 연락이 됐고, 그러면 이제 먼저 이 작품 분석부터 빨리빨리 하고 그 다음에 빈칸을 채워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고 이런 식으로 좀 넘어가도록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지금 여러분들 프린터하고 자료하고 지금 선생님이 이 PPT 띄운 게 조금 다르죠. 자, 그럼 이제 뭔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뭐냐면 용언의 활용형, 한 줄 끊고 그 다음에 종결형, 두 줄 끊자. 요거는 이제 반드시 이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한번 나가 볼게요. 일단 여기서 하나 끊고 그 다음에 끊고 그 다음에 이거는 끊으면 안 돼요. 그래도 끊어도 되겠다. 그리고 끊고 그 다음에 끊고 그 다음에 끊고 그 다음에 여기 온다.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끊고 여기 두 줄 끊고 그 다음에 한 줄 끊고 그 다음에 두 줄 끊고 그 다음에 여기 두 줄 끊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왜 한 줄이냐 그러면 얘는 기본형이 오다가 되지. 그래서 이제 활용형이 되기 때문에 오고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는데 진짜 중요한 거 이거부터 이야기해야 되는데 진짜 그거 까먹었다. 자, 작품 제목이 뭐였습니까? 이렇게 되잖아. 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기본적으로 이제 뭐 해야겠냐면은 여기에 작품에 뭐가 되냐면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얘는 중심 소재가 된다. 그러 작품의 제재가 된다. 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겠지. 그럼 이 작품의 화자는 무엇에 대해서 쓰고 있다? 이제 봄에 대해서 쓰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볼 때 보면은 이 봄이 이런 문장들의 주어가 없을 경우에는, 그렇죠? 주어가 없을 경우에는 여기에 나 또는 작품 제목을 집어넣어 보자 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다시 이제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봐볼게요. 일단 여기서 볼 때 보면은 자, 오고의 주체는 나 또는 봄 중에서 작품 제목이 봄이니까 봄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봄은 오고 또 때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여기서 때라는 건 어떤 시제가 될 테니까 상당히 어떤 기준이 되니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런데 여기부터 얘를 꾸며주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볼 때 보면은 뭐가 되는 걸까? 너는이 온다죠. 이렇게 되겠지. 너는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에도 온다. 그러면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는 주체는 누구냐면 나지. 나가 잃었을 때 너는 온다. 이렇게 되는 거겠네요. 그죠? 그리고 온다 했으니까 무슨 법이냐면 현재법 될 것이고, 그리고 너는이 요 앞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얘는 굳이 따져라 라고 하면 이렇게도 볼 수 있겠다 이런 소리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1행, 2행 여기까지 본 거야. 그러면 여기서 볼 때 기웃거리다가 있죠. 기웃거리다. 그러면은 여기서 기웃거린다는 것은 누가 기웃거리냐면 봄이 기웃거린다 이런 소리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를 굳이 딱 묶어서 굳이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야. 지쳐서 나자빠져 있다가 한눈 좀 팔고 싸움 한판 하고 전부 다 누구냐면 봄이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 보면 이게 봄이 전부 다 주체가 되는 거겠네요. 그리고 다급한 사연 듣고 달려간 바람이 했어요. 그죠? 흔들어 깨우면. 그럼 흔들어 깨우면의 주체는 바람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다급한 사연 듣고 달려간 바람이 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체는 바람이 되겠네요. 그죠? 흔들어 깨웠어. 그럼 누구를 깨웠느냐 하면 여기 빠졌지. 너를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지. 그럼 너라는 것은 당연히 뭐가 되냐면 봄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 더디게 온다. 누가? 너는 했으면 이렇게 되겠지. 또 눈 부빔의 주체도 또 당연히 이제 너가 되는 거겠지. 그 다음 더디게 마침내 올 것이 온다 했으니까 또 마찬가지로 현재법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봐봐. 더디게 또 더디게 됐잖아. 그죠? 그러니까 3번 사용됐다. 그러니까 반복법. 그럼 반복법은 두 글자? 강조.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마침내라는 것은 어떤 때. 그렇죠? 이것은 이제 볼 수 있겠지? 자,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야.
그다음 너를 보면 눈부셔. 그러면 눈부셔의 주체는 누구냐면 나가 되는 거겠지. 내가 눈부셔. 그래서 수가 없다. 오케이, 이렇게 이제 봐주면 되겠죠. 그다음 소리는 굳었대. 그리고 입을 열어 외친대. 누가? 나가. 그쵸? 예, 이렇게 되는 거야. 소리는 굳어서 나는 아무것도 미리 알릴 수가 없다. 그쵸? 수가 없다. 나는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다음 껴안아 보는 애 주체는 누구냐면 나가 되는 거겠지. 그쵸? 예, 벌려서 너 먼 데서 데리고 온 사람아 했습니다. 그쵸? 여기서 사람 했으니까 돈호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겠지. 그리고 너 먼 데서 이고 돌아온 이렇게 이제 꾸며주는 거겠지. 자, 그럼 작품이 대충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해가 됩니까? 예, 그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봄은 와. 내가 부정적인 상황일 때도 너는 와. 이렇게 되는 거겠지. 봄, 너는 이런 것을 기웃거리다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되면은 딱 볼 때 보면 오는 거야. 하지만 느리게 오네, 가지만 오네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리고 네가 너무 밝아서 나는 너를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일어나 맞이할 수가 없는 거야. 나는 입을 열어 외치지만 내 말, 소리가 굳어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 그래서 나는 가까스로 너를 껴안아 보는데 너는 이런 존재로 볼 수 있겠다. 이런 수가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이야기해 준 거, 요것도 살짝 좀 지워볼게요. 예. 시는 분명 운문이지만 이것을 산문으로 바꿔보는 거야. 그러면 이해도가 훨씬 더 높아지겠죠. 작품에 대한 감상 능력도 이때 이제 극대화될 수 있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품을 보면 훨씬 더 쉽게 볼 수 있겠다 이 소리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에서 중요한 거 이야기 안 한 게 있습니다. 뭐가 이야기 안 했냐면 수사법 중에서 하나 이야기 안 한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 이 작품에서 상당히 중요한 수사법입니다. 어떤 거? 대답해야 되는데? 예, 나중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제대로 했는지 어머니께도 확인해 볼 거야. 자, 바로 무슨 법이냐면 이게 됩니다. 무슨 법? 예, 의인법이야. 자, 그러면 이제 작품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 수사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정리를 다 했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가지고서 이제 빈칸 이것을 정리해서 작품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제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빈칸 채우기 연습할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먼저 지우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 빈칸을 채워볼 수 있도록 하세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빈칸을 한번 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작품을 한번 봐볼게요. 화자. 나 또는 우리라는 표현이 있었어 없었어? 작품에. 그렇죠? 미음에 나는 아무것도 알릴 수가 없다라고 해서 나라는 존재가 있으니까 얘는 작품은 드러난 화자다. 예, 화자는 드러난 화자야. 그러면 성별은 알아요, 몰라요? 그렇죠? 성별 드러나지도 않았어요. 이것도 안 드러났고. 모르겠고요. 그렇죠? 여기는 이제 모르겠다라고 하면 더 놓겠네. 나이도 뭐 굳이 따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대상. 대상은 작품 제목 쓰면 되겠죠. 봄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그리고 봄을 뭐라고 했냐면 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봄에 대한 이야기야. 그 다음 청자. 청자는 뭐 굳이 이야기해봐라 라고 하면 봄 너로 설정되니까 있다라고 이야기해줘야 되겠지. 그럼 네, 중요한 거 봄이 화자에게 이야기를 해야 하네요. 아, 미안해. 내가 너무 이런 짓 저런 짓 싸움박질도 하고 빌는다가 몰라 배째 하다가 이렇게 늦었어 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화자 혼자서 이야기한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야. 하지만 청자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좋겠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럼 이제 청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남녀 모르는 게 아니라 자연. 이렇게 이제 봐주면 되겠죠. 그죠? 예, 왜냐하면 계절적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계절적 배경으로 봄으로 볼 수 있을 테니까. 그 다음 이제 상황. 이 상황 같은 경우 작품 속에서 볼 때 보면 이 배경을 좀 찾아봐라 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고 있죠. 그러면 한번 봐봅시다. 이 작품의 계절적 배경은 언제일 것 같니?
작품 본문은 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러면 봄이 온다라고 하니까 화자는 지금 어떤 계절에 처해 있다? 이거는 겨울이다. 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겨울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겨울이라는 것은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일단 첫 번째 말 그대로 계절적 배경 이렇게 생각해라. 그 다음 두 번째 정치적 혼란기다. 이렇게들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문제 몇 번을 보시냐면 26번을 한번 잘 봐봐봐. 그쵸? 그러면 1번 쪽이 맞아? 2번 쪽이 맞아? 예, 여기서는 요 2번 쪽에 조금 더 맞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겨울이 나왔을 경우는 순수하게 계절적 배경 자체만 뜻하는지 아니면 정치적 혼란기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지는 그건 여러분들이 반드시 본문 또는 보기 또는 뭐 선택지를 통해서 확인을 해 주시는 습관, 그거 상당히 중요하다 이 소리입니다. 반드시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공간적 배경은 특별히 드러나지 않고요. 자연적 배경은 뭐 그냥 계절적 배경 정도 생각해 주면 될 것이고, 사회다라고 얘기하면은 작품 본문에는 사회적 배경이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건 분명히 X로 써야 돼. 하지만 문제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26번을 볼 때 보면은 그런 시기였구나 이걸 이제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럼 이런 시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속마음, 생각 이런 것들을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작자가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그런 시기에 대해서 시대적 배경을 염두에 둔다 그러면은 이렇게 애둘러 가지고 비유적으로 표현할 게 아니겠는가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소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기타 뭐 이건 넘어가고 어조 서술어를 볼 때 보면은 따장 가장 기본적으로 화자가 봄을 맞이하여 그 기쁨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어요, 절제하고 있어요. 작품 한번 봐봅시다. 뭐 알릴 수가 없다, 껴안아 본다, 맞이할 수가 없다, 온다, 뭐 이렇게도 얘기했는데 이 정도면 표출 정도 해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작품의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지우면 형식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너무 쓸 시간 안 줬나? 그 화면 정지하고 그냥 무조건 쓰세요. 그러면 돼요. 이거 다 했는지 안 했는지 여러분들 숙제하면서 할 거야. 반드시 해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형식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형식에 볼 때 보면은 작품에 가장 대표적으로 이 운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그 다음에 표현상의 특징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이 작품에서 운율은 음수율, 음보율, 음이율, 기타 있는데 이게 뭔지는 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고요. 또 동영상을 통해서 무엇인지를 확인하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작품에서 여기서 음이율이 여기서는 뭐 다 또는 뭐 제일 끝에 가군이 보통 좀 많이 사용되는데 이 정도가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수자법 한번 봐볼게요. 아까 제일 첫 번째 온다 했으니까 현재법이 사용됐겠죠. 그리고 또 이 작품 전체에서 중요한 거 의인법이 사용됐겠고, 그 다음에 사람 했으니까 돈호법이 사용됐겠죠. 그리고 아까 여기서 볼 때 보면 리을 같은 거 한번 봐보세요. 눈이 너를 보면 눈부셔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조금 과장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앞뒤 순서가 좀 바뀌었던 거 어떤 거? 이 정도가 사용됐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시선의 이동, 그 다음에 성경의존, 수미상관 이렇게 볼 때 보면은 여기는 조금 시각적인 거, 그렇죠? 그리고 시각적인 거 정도만 좀 작품에서 봐줘도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해서 작품의 내용과 형식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쓰시면 되겠습니다. 살짝 비켜 쓸게요. 아니야. 여러분들이 알아서 쓰세요. 선생님은 지우고 다음으로 나갈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제 됐고요. 이제 문제들을 하나씩 보면서 어떻게 접근해 들어가고 풀어가야 될지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봅시다. 문제 23번이 됩니다. 이 시에 대한 설명 이렇게 됐잖아. 그죠?
그러면 설명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했지. 작품의 내용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고 작품의 형식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겠다. 그렇지? 그리고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세하게 짜잘하게 보라는 출제자의 의도가 담겼다. 이런 수가 되겠네.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우리는 선택지를 빨리빨리 끊는 게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제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선택지의 구조로 볼 때 보면 이 작품, 끄는 왼쪽에는 이 작품의 형식에 대한 이야기. 이것을 통한 작품의 끄는 뒤에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더라. 이런 수가 되겠죠. 그리고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작품에 뭐 화자가 처한 상황, 그때의 정서, 대응 태도 또는 뭐 기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만들어질 거니까 일단 어찌됐든 간에 이거는 작품을 읽어봐야 되는 것이고 문제 풀려고 자체로 볼 때 보면 이 형식이 작품 어딘가에 분명히 있을 거 아니야. 맞는다 그럴 경우에. 그러면 일단 이 왼쪽 거는 오른쪽 거는 나중에 보고 왼쪽 거를 통해서 인지 아닌지부터 빨리빨리 보는 게 좋겠다 이런 수가 되겠죠.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1번. 의인화죠. 그죠? 예, 의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묘사하고 일단 떠나서 여기까지는 맞다 이런 수가 되겠지. 그 다음 자연과 인간의 대비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참고로 이 대비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은 대조와 비교의 짬뽕 형태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러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대조와 비교 중에서 항상 중요한 건 대조가 되잖아요. 그래서 대비가 나오더라도 이 대조에 초점 맞추고 문제에 대해서 접근해 들어가면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겠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작품에서 자연 이야기 있었는가? 그렇죠? 이제 봄이라는 게 있었지? 인간이 있었는가라고 할 때 인간? 글쎄, 요거는 조금 이제 물음표 찍히네요. 그죠? 예, 그 다음 이제 3번부터 일단 또 봐볼게요. 단정적 어조. 여기서 단정적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일단 어디를 봐야 할지 요거부터 먼저 이야기해 줄게요. 여기 어조라는 것이 요게 중요한 겁니다. 이 어조라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정서, 대응 태도야. 그럼 정서, 대응 태도는 일반적으로 시에서 어디에 나오게 되냐면 서술어를 봐야 된다 이런 소리겠지. 그러니까 용언에서 뭐 형용사라든가 또는 뭐 동사라든가 그다음 서술격 조사 이다가 이렇게 사용된 부분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두루뭉실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야 이렇게 딱 끊어지는 것을 단정적 어조 즉 서술어를 보면 된다 이런 소리 되겠죠. 이 작품 속에서 서술 한번 보세요. 온다 뭐지만 온다 이렇게 딱 끊어져서 이야기하고 있지. 그러니까 단정적 어조다 맞다라고 봐줘야 되겠죠. 다음 유사한 식구의 반복이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볼 때 보면 비슷한 문장 구조들이 있었느냐 하면은 뭐가 안 와도 오고 뭐뭐 오고 뭐도 뭐 하다가 뭐 하다 뭐 이런 식의 구조들이 충분히 있겠네요. 그다음 예찬적. 자, 그렇죠. 예찬이 뭐냐라고 할 때 혹시 크리스찬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뭐 기독교 찬송가 볼 때 보면 찬송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예찬적이다라고 할 때 이 작품도 예찬적이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쭉 볼 때 보면 1, 3, 4, 5 여기서는 일단 맞는데 자연과 인간의 대비 요게 이 작품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이제 지울 겁니다. 예. 쓰세요. 예, 선생님이 이제 지울 거야. 참 선생님 모순되죠. 그죠? 자, 써! 하면서 선생님이 지우고 있대요. 그죠? 뭐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화면을 잠깐 중지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예, 하면 되겠다 해서 입니다. 선생님은 지우개도 좀 잠깐 갈았습니다. 그러면 문제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볼게요. 23번 아이고 왜 이러니? 예, 24번 문제입니다. 이 작품은 이제 항상 글과 작품 이런 것들을 볼 때 보면 분명 신경 써줘야 될 게 철저하게 시는 작자하고 작품 제목부터 보자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부터 봐야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지. 그래서 꼭 문제부터 확인하는 습관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